예,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컴퓨터 통신 11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대면 강의로 이렇게 만나기가 어렵네요. 이태원 클럽 때문에 이게 코로나 학생이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원래 15주 강의잖아요. 그래서 그 보강 끝이 치면 16장인데 이게 지금 이번이 11주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그 조만간 대면 강의로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정상. 그래서 공지사항을 잘 수시로 확인해 보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9장 인터넷 프로토콜과 주소 체계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8장에서 IPv6에서의 패킷 형식하고 주소 표기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이번 9장에서는 IPv4예요. IPv4에서 그 IP 패킷의 구성이 어떻게 되겠나, 주소 체계가 어떻게 되겠나, 서브넷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겠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IPv4는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인터넷 프로토콜이라고 되어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녀석이고, 지금 장기적으로 봐선 이게 사라져 가야 되는 상황이지만 현재 하여간 지금 쓰이고 있는 녀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P 패킷은요, 우리 TCP/IP 네트워크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TCP/IP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지만 아르파넷이라고 하는 미국 국방부에서 이제 만들어낸 컴퓨터 간에 통신할 수 있는 그런 규약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TCP/IP를 만들어서 컴퓨터 간에 통신할 수 있는 거는 미국 국방부가 만들었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보는 웹 브라우저를 가지고 HTTP죠. 보는 거는 그 선이라고 하는 그 유럽 핵물리학 연구소에서 물리학자들이 개발을 했다고 그랬던 거 얘기했죠. 그래서 TCP/IP가 이제 컴퓨터 간에 통신이 되고, 그래서 그 당시에 했던 워크스테이션입니다. 그 워크스테이션 컴퓨터에 기본적으로 컴퓨터 통신 소프트웨어 프로토콜이 내장이 됐어요. 그걸 내장될 때 TCP/IP라고 하는 거를 내장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저 통신 프로토콜의 표준이 된 거죠. 표준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TCP/IP라는 것이 이제 돼서 누구나 표준화돼서 이제 군사 목적으로 개발은 되었지만 전 세계 누군가가 컴퓨터를 가지고 인터넷을 한다, FTP를 한다, 그러면 다 이 TCP/IP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그 IP죠, 그 인터넷 프로토콜이 되는데요. 약자입니다. 우리가 보고는 IPv4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IPv4. 그래서 그 IPv4 주소 체계를 이용해서 주소를 부여해야지 우리가 통신이 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호스트들과 데이터 통신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여러분을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계층 쭉 공부를 했잖아요. 우리 기억나죠? 앞에서 벌써 이제 몇 달 됐다고 까먹은 거 아니죠? 그 물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할 때 IP를 쓰고, 그 위에 수송 계층을 할 때 TCP/IP를 쓰고, 그 다음에 응용 계층을 할 때 이 SMTP, FTP, DNS 이렇게 되는 겁니다. SMTP는 우리 공부를 했죠. 이게 메일 주소가 하는 거고, FTP가 파일 트랜스퍼 이렇게 우리가 쭉 되는 겁니다. 그래서 OSI 모델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계층에 있는 그 IPv4
프로토콜, 인터넷 프로토콜을 우리가 공부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IP 데이터그램 있죠. 앞에서 우리 여러분들 기억나죠? IP V6에서의 데이터그램이죠. 예, 근데 이게 이제 IPv4에서의 데이터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사용하는 패킷 있죠. 그 패킷을 한 덩어리를 우리가 데이터그램이라고 봅니다. 데이터그램은 이게 헤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 데이터, 우리 페이로드라고 하는 거, 이렇게 우리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헤더, IPv6 하고 잘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나. 그래서 헤더의 크기가 20에서 40이에요. 미니멈 20이고 최대 60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게 바이트가 최종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65만 이렇게 바이트 정도 최종이 되는 겁니다. 그 헤더는요,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헤더 구분이. 그쵸? 그래서 VER 버전, HLN 길이, DS, 전체 길이, 식별자, 플래크, 패킷 옵션, 존재 시간, 상위 영역 프로토콜, 체크섬, 그 다음에 전송축 주소, 목적지 주소. 그쵸? 우리 눈에 딱 보이는 게 뭐예요? 주소가 있어야죠. 편지를 보내려면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주소가 있어야죠. 그래서 IP 주소 이렇게 들어가 있고, 거기에 각종 옵션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럽니다. 아유, 미안합니다. 왜 이런 것들이 들었던지. 자, 잡음 미안하고요. 자, 그래서 앞에 들어가 있는 요 옵션들 있죠? 예, 옵션들, 각종 요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VER은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IP V4면은 4, 6면은 6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버전을 해서 사용하는 거고, 구분을 해야죠. 네, V4냐 V6나. 그 다음에 헤더의 길이. 그래서 이게 4바이트를 기본으로 해서 헤더의 그 길이를 우리가 규정을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차별화된 서비스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데이터가 무슨 녀석이냐. 그래서 이게 우선권을 우리가 부여해주는 그런 유형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게 서비스 유형에 따라서 지연 시간을 최소화하고 신뢰성을 높이고 뭐 이렇게 서비스 유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차별화된 서비스가 이렇게 표현해주는 영역이 있고요. 그래서 각종 코드가 ICMP 그쵸? 그래서 비트가 000이면은 정상, 비용 최소화, 신뢰성 최대화 뭐 이런 것들이 FTP, 뭐 SMTP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쵸? DNS, HD 이런 것들 지연 시간을 최소화하고 이런 것들 서비스 유형들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참고로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쵸? 앞에 봤죠? 여기 프로토콜이 들어가 있고 여기 TOS 비트가 있죠? 예, 그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잡음이 와서 미안해요. 예, 그 다음에 들어가 있는 게 전체 길이 있죠? 예, 전체 길이가 IP 데이터그램의 전체 길이가 얼마냐.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그램 식별자가 됩니다. 이게 만약에 데이터그램이 이제 분할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어느 원본으로부터 분할되었는지 이걸 우리가 식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플렉이 있습니다. 플렉이 이제 깃발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전송되는 패킷이 분할된 건지 아니면은 분할이 아닌 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존재 시간 영역이 이렇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라우터를 지낼 때마다 time to live TTL 값을 하나씩 감소시켜요. 그래서 만약에 TTL 값이 0으로 돼 있다 그러면 그걸 폐기해요. 폐기하고 원래 그 처음 보낸 사람한테 이게 폐기됐다고 오류 메시지를 보내주게 됩니다. 이게 그 라우터를 그 총 몇 개 이상 지난다는 것을 우리가 정해 놓는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time to live TTL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그 IP 프로토콜 하는 상위 계층 프로토콜이 뭔지를 우리가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아까 여기서 보면은 TCP, IP 있고 상위 계층, 응용 계층이 이렇게 있다 그랬죠. SMTP, FTP, DNS 이렇게 있다고 우리가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뭔지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위 계층 프로토콜이 1값이었다 그러면 ICMP였고 6이었다 그러면 TCP고 17이었다 그러면 UDP였고 그쵸 89였다 그러면 OSPF 이런 것들은 우리 나중에 다 별 겁니다. 하여간 근데 보통 우리 지금 TCP를 쓰니까 이렇게 6이 되겠죠. 6이 됩니다. TCP 쓰는 경우는 6이죠. 그 다음에 헤더 체크썸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일에 대한 보수 연산을 전체를 해서 그쵸? 예, 우리 다른 말로 페리티라고 그러죠. 페리티. 그쵸? 그래서 1 더하기 1 하면 10이 되는 거지만 맨 끝자리는 0이 되죠. 그쵸? 그래서 1 더하기 1 더하기 1, 1을 3개 더하면 어떻게 돼요? 11이 되고 맨 끝자리는 1이 됩니다. 그래서 1을 짝수번이면은 0, 홀수번이면 1 이렇게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 비트를 다 더해서 이렇게 그게 맞아야 되죠. 체크썸을. 그래서 이게 일에 대한 보수 연산을 해서 여기 표현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주소가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어느 IP 패켓의 HLEN 값이 5 밑에 언더바 16이 되어서 16진수 5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 길이 값은 0028의 16진수 사용자 데이터는 총 몇 바이트인가입니다. 그래서 5에 16이 되니까 5 곱하기 우리 4가 돼서 헤더의 길이는 20바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체의 길이가 40바이트가 되니까 이거 계산해 보면요. 사용자 데이터는 20바이트가 된다더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예제를 잘 보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IP 패켓의 우리 구성 예제를 이렇게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런 값들이 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체커썸에 들어가는 게 뭐가 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 값을 다 더한다 그랬죠. 아까도 말했듯이. 그래서 페리티인 경우는 맨 끝자리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다 더하는 거고 자릿수를 다 더해서 그 일이 짝수개면은 0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면 1이 뭐예요? 홀수개가 있죠? 요 자리는요. 그러니까 그 1 되고 그걸 보수가 되니까 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체커썸 산출에 0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Pv4 주소 체계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IPv6 공부를 했죠. 그래서 그 비교를 하면서
IPv4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IPv4는 주소를 32비트로 구성이 되고 IPv6는 128비트로 사용이 된다는 걸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2비트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 4개 4비트씩 아니 8비트씩 나눠서 그 최대값이 0에서부터 255인 정수로 우리가 표현을 해준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IPv4는 클래스로 구분이 되는 주소 체계를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한다. 이겁니다. 클래스가 뭔지 우리 또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심볼화된 이름, 도메인 이름을 사용한다더라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서대 인터넷 주소하면 www.hanso.ac.kr이죠. 그게 도메인 이름입니다. 도메인 이름이고 그걸 우리가 심볼화되어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 웹브라우저에 www.hanso.ac.kr을 치면은 그쵸? 이거를 우리가 그 이진수 주소로 변환을 해줘야죠. 그게 진짜 주소잖아요. 이게 심볼화된 주소. 그쵸? 예. 그래서 그 주소를 입력해주면은 그러면 그걸 이진수 주소로 우리 속칭 DNS 서버라고 하는 것이죠. 그 DNS 서버라고 하는 데서 이진수 주소 값을 주면은 그거를 사용을 해서 이제 메모리에 저장된 거를 사용해서 메모리에 저장된 것을 훨씬 빨리 그 데이터 전송 시간을 데이터를 전송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서대의 IP 주소를 우리가 뭡니까 아까 0에서부터 255로 된 그 주소 4개가 있다 그랬죠. 그쵸? 그 4개를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숫자 외우는 것보다 한서.ac.kr을 외우는 것이 더 우리에게 편리하죠. 인간한테는. 그쵸? 근데 그 편리함을 우리가 대가로 한번 그걸 이진수로 바꿔줘야 되는 과정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전송이 한 번 더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DNS 서버가 만약에 다운되면은 여러분들이 IP 주소를 외우고 있지 않는 이상 IP 주소를 외우고 있지 않는 이상 인터넷을 사용해 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DNS 서버에서 IP 주소를 받아와서 이진수 형태로 된 주소를 받아와서 우리가 이제 A에서부터 B까지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돼요? 그 전송하려고 하는 B 있죠? B가 물리적으로 어디 있는지 알 필요가 없죠. 오로지 인터넷 그 주소를 보고 이진수 주소를 보고 이게 구분이 돼서 어디 있구나라는 것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찾아가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이제 클래스라는 것을 찾아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IP 주소는 dotted, 가 뭐야? 점이죠. 점. DC말은 이게 10진수입니다. 그쵸? 그 점과 10진수로 표현한다. 아까 그래서 그 IP 주소는 2진수로 32비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그거를 8비트씩 이렇게 4개로 나눕니다. 그러면 8비트가 되면서 이게 최대값이 0에서 255가 돼요. 그래서 이게 거기에 해당되는 10진수가 있겠죠. 그래서 128이라는 녀석이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10진수 4개인데 그 사이에 뭐예요? 점으로 구분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dotted 데시멀 노테이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렇죠? 이미 여러분들 IP 주소 봤죠? 예, 우리 실습해본 학생들이니까 우리 실습실 그 앞에 칠판에 화이트보드에 IP 주소 적어 놓은 거 봤을 거예요. 자, 2진수로 이루어진 IP 주소가 있는데
10진표 기술을 봐라. 이걸 10진수로 바꾸란 얘기죠. 11000입니다. 그래서 10진수로 표현하면 192, 얘는 52, 얘는 30, 얘는 224. 그래서 더티드 디시말리면은 192.57.30.224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클래스라고 하는 거를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클래스는 A, B, C, D, E까지 클래스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는 게 맨 앞자리 있죠. 맨 앞자리. 맨 앞자리 4비트가 있는데 그 4비트가 모두 0이면은 A 클래스가 되고 10이면은 B 클래스, 110이면은 C 클래스, 그 다음에 1110, 110이면 D 클래스, 111이면은 E 클래스가 우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맨 앞에 거를 가지고 그 4바이트가 뭐냐, 그거를 가지고 이제 A, B, C, D를 우리가 구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총 가능한 IP 주소 중에 약 50%가 A 클래스, 25%는 B 클래스, 12.5%는 C 클래스, 그 다음에 D, E 클래스는 각각 6.25%에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A, B, C, D, E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나눴느냐? 이렇게 잘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각 클래스는요, IP 네트워크의 주소, 그러니까 네트워크 ID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 IP 호스트의 주소, 그러니까 호스트 ID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네트 ID 플러스 호스트 ID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A 클래스는 뭐예요? 이게 00이라고 했죠. 4바이트가. 그러니까 넷 바이트가 되고 나머지가 호스트 아이디가 됩니다. B 클래스는 요 2바이트가 네트 아이디가 나머지 하나가 호스트 아이디가 되고 C 클래스는 네트 아이디가 이만큼 3바이트까지 잡아먹고 나머지가 되고 D 클래스는 우리 멀티캐스트 E 클래스입니다. 이거 멀티캐스트 멀티캐스트는 우리 나중에 뒷챕터에서 또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E는 이제 예약된 그래서 아직 안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 클래스를 다시 보면은 이게 네트워크, 나머지 24비트가 호스트가 되는 거고, B 클래스는 네트워크가 2개고, 호스트가 16비트가 되고, C 클래스는 네트워크가 3개고, 8비트만 호스트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C 클래스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IP 주소 클래스를 구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녀석 클래스를 구분해주는 게 우리 뒤에서 배울 우리 서브넷하고 아주 관계가 깊어요. 그래서 이게 서브넷 9-3절 서브넷 기법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브넷이라는 거는요, IP 주소는 방금 봤듯이 네트워크 아이디하고 호스트 아이디하고 그 두 개의 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서브넷은 새로운 동의 계층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서브넷으로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IP 네트워크 주소를 네트워크 내부에서 적절히 이렇게 분할을 해서 실제로는 다수의 상호 연결된 하부 네트워크로 나누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회사, 조직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서브넷을 구성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어떤 주소를 찾아가면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한 덩어리 내에 우리가 일단 소속이 된다 이겁니다. 어떤 한 덩어리. 그 다음 그 덩어리 내에서 또 어떤 덩어리, 그 다음에 그 덩어리 안에서 꽃 덩어리. 이렇게 하나하나 먼저 덩어리를 지정을 해서 요 덩어리,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그쵸? 그 다음에 이게 우리 보면은 충남대 밑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남대 밑에 있고, 그 밑에 한서대의 밑에 있는 공학관에 우리 이제 501호, 실습지 PC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덩어리 지어서 가는 게 되죠. 그래서 서브넷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주소를 부사를 분할을 해서 하부 네트워크를 이렇게 나누어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브넷을 사용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했듯이 먼저 네트워크 도메인 사이즈를 감소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크기로 네트워크를 분할하면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감소시키기면은 이게 적절한 크기를 갈라놔야 우리가 찾아가는데 시간도 절약이 되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데도 편리합니다. 유지보수도 편리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효율을 극대화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상황에 따라서 건물을 처음에 짓고 나중에 짓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옛날 기술, 나중에 짓는 건 최신 기술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서로 다른 기술이다. 그러면 이게 서브넷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줍니다. 그리고 케이블 길이가 너무 길면은 또 문제가 돼요. 이렇게 한 번씩 갈라져서 그거를 라우터를 한 번씩 걸쳐서 가도록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서브넷으로 나누는 게 훨씬 굉장히 편리하다. 그리고 서브넷으로 우리가 이제 사용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잖아요. 서브넷으로 결정이 되면은 비트 수를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네트워크 아이디가 이렇게 돼 있고 호스트 아이디가 이렇게 돼 있다.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C 클래스죠? 그쵸? 네, 그래서 C 클래스의 8비트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앞에 8비트에서 앞부분을 서브넷 영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호스트 영역이 됩니다. 그러면 3개의 비트를 요게 서브넷으로 하면은 이게 6개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서브넷의 종류가. 그렇죠? 그래서 서브넷을 6개를 사용해서 구분을 해서 이게 가능하다. 그렇죠? 요 앞에 비트죠? 비트 요게. 그래서 서브넷 마스크는요. 하나의 IP 네트워크 주소를요. 여러 IP 서브 네트워크로 분할하는 기능을 할 때 이게 우리가 서브넷 마스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IP 네트워크 주소를 이게 IP 호스트 있죠? 네트워크 주소하고 호스트 영역까지 이렇게 확장해서 여러 개의 서로 다른 IP 네트워크 주소를 이렇게 생성을 해주는 겁니다. 그쵸? 예, 아까 서브넷 방금 전에 본 요 부분 있죠? 여기까지가 네트워크인데 여기까지도 사실상 네트워크가 돼버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옆에 3비트까지. 그쵸? 예, 그래서 A 클래스더라. 그러면은 255.000 B 클래스더라. 그러면 255.25.00 C 클래스더라. 그러면 255.255.255.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마스크를 만들어내요. 그쵸?
그래서 그 1로 전부 다 1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네트워크 주소에 대한 네트워크 마스크는 1로 설정을 해서 그 다음에 호스트를 나타내는 거는 0으로 설정을 해준다. 여기가 이제 호스트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브넷에서 하나 이상의 호스트 비트를 우리가 땡겨 오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아이디에다가 포함시키고 그 차용된 비트를 이제 네트워크의 일부로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250 차용 비트를 앞에 하나만 땡겨오는 거는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두 개도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1111 끝에 192 두 개 땡겨왔다는 얘기죠. 이거는 그 다음에 224는 세 개 땡겨져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C클래스 네트워크 주소 192.168.1.0에 대해서 서브넷 옵션을 이제 이렇게 1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서브넷 할당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효율적으로 나눠주고 그 덩어리로 이렇게 우리가 묶어주는 경우가 돼서 앞에 그 요 맨 끝에 여기는 호스트 아이디인데요. 그리고 땡겨와서 서브넷 마스크를 사용해서 땡겨와서 그 덩어리를 하나로 묶는 겁니다. 그렇죠? 이 표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C 클래스가 있다. 그러면은 서브넷을 차용할 때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하고 요거를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두 개를 아까 하나는 안 된다 그랬죠? 예, 그래서 두 개를 땡겨 왔을 때 그러면 생성된 서브넷은 두 개죠? 그 다음에 서브넷당 호스트는 뭐가 돼요? 62개가 돼서 총 124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용된 거는 뭐예요? 49% 정도 됩니다. 그렇죠? 원래 256이 있어야 되죠. 네, 근데 이게 반만 씁니다. 근데 3개를 땡겨온다. 그러면 서브넷은 6개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서브넷 당은 30개가 됩니다. 그래서 총 180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71%가 되고 4개를 땡겨면 77%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서브넷을 이용을 하게 되는 거지만 그 안 쓰는 IP 주소가 생기게 된다는 것은 문제죠. 약간 편리성을 위해서 그만큼 손해보는 것은 있습니다. 자, 주의사항을 보겠습니다. 서브넷은 전체가 1 또는 0이 아닌 경우가 아니라면 그 특별한 규칙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로컬 사이트에 그 서브넷과 그 체계 결정을 로컬 사이트가 알아서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32비트 모두를 사용할 수 있지만 4비트하고 8비트 단위로 해서 서브넷 마스크를 할당하도록 우리가 권고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 주의사항이죠. 자,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IP 주소가 192.57.30.224고 서브넷 마스크는 255, 255, 25다. 이 경우에 네트워크 아이디는 어떻게 되냐 겁니다. 그럼 전부 다 이제 이진수가 돼야 되죠? 그쵸? 이진수 표현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55는 111이라는 거 기억해 두면 되죠? 그쵸? 그래서 1111입니다. 그리고 0이니까 00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엔드 기호를 해준다고 그랬죠? 엔드. 그쵸? 엔드 기호를 해주니까 실제로 어떻게 돼요? 111 이런 식으로 이진수가 쭉 나오죠. 그래서 192.57.30.0이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아이디는 192.57.30.0이 됩니다. 여기까지
되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C 클래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이게 그렇죠. 서브넷 마스크를 보면은 그 다음에 어떤 호스트 IP 주소가 128.66.12.1이다. 서브넷 마스크가 255.250.1 할 때 이들의 관계를 설명해 보시오. 이게 문제가 좀 그렇긴 한데, 자, IP 주소가 되면은 그 이진수를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앞에 128을 인수하면 10000이 돼요. 그쵸? 그래서 이제 B 클래스가 되고 기본 마스크는 255, 255가 되는데, 근데 서브넷 마스크를 사용해서 아까 같이 계산해 보니까 128.66.12까지가 네트워크 아이디가 되고 마지막 바이트 1이 호스트 아이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게 마지막 1이 호스트 아이디라는 거. 어떤 호스트 IP 주소가 이렇게 되고 서브넷 마스크가 이렇게 되는데 메인 끝이 이제 192예요. 주의사항이. 관계를 설명해 보시오 합니다. 그래서 그 서브넷의 호스트 아이디가 여기 보면은 맨 끝에 132가 되어 있는데 맨 끝에 192예요. 그렇기 때문에 132가 아닌 4가 됩니다. 호스트 아이디가. 그러니까 나머지는 네트워크 아이디에 편입돼 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트워크 그 확장이 상위 2비트까지 땡겨서 쓴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 서브넷 마스크 개념으로. 그래서 상위 2비트까지만 2비트까지를 네트워크 아이디를 보고 맨 끝에 4가 이 녀석의 네트워크 호스트 아이디가 됩니다. 구분이 되겠습니까? 서브넷 마스크 아까 0이었는데 0이 아니라 192였기 때문에 이 앞에 두 자리까지 땡겨가는 겁니다. 두 개를. 그래서 C 클래스에서 두 자리까지 더 땡겨가서 그러면 남는 게 뭐예요? 4가 남습니다. 그쵸? 자, 어떤 호스트 IP 주소가 이렇게 되고 서브넷 마스크가 이렇게 192라고 할 때 관계를 설명하시오죠. 그쵸? 그래서 이게 보면은 호스트 아이디가 요거 둘을 비교해 보면은 2가 됩니다. 192를 이진수로 나누면 1100이고 C 클래스고 66은 01 000010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서브넷은 01하고 10 두 개로 구분이 되고 그래서 호스트는 그 192.178.16.64라고 하는 서브넷을 가진 녀석의 두 번째 호스트가 된다. 이렇게 구분을 보면 됩니다. 0이면 간단하지만 뒤에 이게 192가 되니까 이진수로 이렇게 나눠서 그 66이 몇 번째가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예,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요. 그쵸? 예, 그래서 40분 가까이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좀 안 끝났는데요. 안 끝났는데, 일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9-4절, 도메인명 시스템, DNS 조금 남았는데, 그거 하고, 10장 IP 패킷 전송과 성능 분석 기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예, 연습 문제. 서브넷 마스크, 이게 한참 설명했는데요. 그 의미하고 사용지 주의사항을 간략하게 한 페이지로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자, 문제점 있으면요. 쪽지로 피드백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